안녕하세요. 코틀린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를 뷰라고 부릅니다. 버튼이라든가 다양한 입력 요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뷰라고 부르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개발자가 배치하는 모든 뷰들을 클래스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제공되는 이 모든 클래스는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즉, 이 뷰라는 클래스 안에는 다양한 UI 요소들이 화면상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져 있고요. 이 기본적인 기능을 상속받아서 다양한 화면과 관련된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뷰라고 부르게 됩니다. 뷰 클래스는 모든 UI 요소들의 부모 클래스고요. 모든 뷰들은 위젯과 레이아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인데요. 컨테이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뷰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컨테이너라 함은 다른 뷰들을 포함한다 라는 의미고요. 뷰 그룹은 관리한다 라는 의미고요. 레이아웃은 배치되는 모양을 결정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을 만들 때요. 먼저 각종 뷰들을 배치하기 위한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 배치를 하겠다 라고 결정을 먼저 해야겠죠. 그 화면에 어떻게 배치하겠다라는 그 모양을 먼저 결정을 하는 레이아웃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다양한 뷰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즉 다양한 뷰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서 컨테이너,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해서 컨테이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여기 안에 배치된 뷰를 접근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뷰들을 통합 관리한다고 해서 뷰 그룹, 그리고 이 뷰들을 어떠한 모양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 모양을 결정한다고 해서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엔 위젯인데요. 자, 문자열 입력, 문자열 출력 등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뷰들을 위젯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위젯들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뷰들인데 이러한 뷰들을 통칭해서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버튼이라든가 입력상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 레이아웃과 위젯을 통칭해서 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먼저 화면을 만드는 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글씨가 작게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글씨를 키웠습니다, 저는. 자,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텐데요. 자, 만약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다 라고 한다면 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된 상태인데요. 실행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닫게 되면 이러한 메시지가 뜹니다. 자,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 해주시면 현재 프로젝트를 자, 파일에 클로즈 프로젝트 해주시면은 현재 프로젝트를 닫을 수 있습니다. 닫아주시면은 현재 만약에 실행 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종료가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이라고 한다면 요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요. 터미네이트 눌러주시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도 닫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에서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Empty Activity 클릭해 주시고요. Next.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View Basic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네임과 세이브 로케이션은 자동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네임만 변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첫 프로젝트가 이렇게 정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면 되시겠고요. 자,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안드로이드 메이드 인 패스트에서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해보시면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액티비티를 찾은 다음에 요거와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onCreate 메소드에서는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함으로써 해당 액티비티가 관리할 화면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r.layout.activity_main이라고 했기 때문에 RES에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activity_main.xml 요거를 띄워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이 바로 이 파일이 되겠는데요. 자,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다시 띄우고 싶을 때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도록 하겠고요. activity_main.xml을 띄워주시면 이러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러한 아이콘이 있는데 요걸 눌러주시면 지금 보는 화면과 같은 게 나타나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XML 코드가 나옵니다. 요거 두 개는 둘 다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안드로이드 OS 입장에서는 자,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요 XML 코드가 중요합니다. 이 XML 코드를 분석해서 어떠한 화면을 만들지 결정을 해서 화면을 만든 다음에 화면을 띄우게 되는데요. 이거를 개발자가 일일이 다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화면을 제공을 함으로써요. 가상의 화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배치해 주시고 요걸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디자인을 할 때는요. 전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요거를 눌러서 이 XML 코드와 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면 XML 코드가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탁 딜리트 눌러서 자, 다시 컨트롤 Z 누르겠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여러분들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삭제 이런 게 있는데요. 삭제 버튼 그 키보드의 딜리트 키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코드도 이제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팔레트 여기 클릭하셔서 이렇게 배치해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 보시면요. 배치가 자, 이런 걸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코드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XML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작성을 해 주셔야만 되시는데요. 그게 불편하니까 미리 보기 화면을 제공해서 여기서 이렇게 배치하면 XML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화면에 레이아웃을 배치하고 그 안에 다른 레이아웃이나 위젯을 배치해서 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의 모든 뷰들은 다 객체로 생성되고요. 개발자들은 이 객체를 이용을 해서 코드에 필요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앞으로 만드는 이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들랑 수업 시간에 계속 볼 거기 때문에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묻지마 코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헬로 월드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딜리트 키,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일단 지워주시고요. 네, 지워주시고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레이아웃을 배치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미 레이아웃이 하나가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거로 변경하겠는데요. 자, 이걸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클릭 여기에 컨버트 뷰 클릭해 주시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고 어플라이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코드가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걸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지금은 우리가 변경을 했지만 어떠한 뷰를 배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뷰를 배치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트리뷰츠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배치된 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성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코드를 다 작성하셔야 되시는데요. 원래는 여기에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시는데 요거에다 작업을 해주시면 이 코드가 변경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버티컬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변경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코드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펼쳐 주시고요. 자, 이거 닫겠습니다. 버튼을 드래그해서 하나 배치해 주시면 코드가 이렇게 또 됐습니다. 또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배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화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실행해 주시면 자, 실행을 해 주시면 자, 메인 액티비티 언더바 XML을 수정했기 때문에 수정한 대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버튼들도 배치가 됐고요. 이 모양대로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코드들을 작성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 모양을 만드실 때는 필요한 것들을 배치해 주시고 걔에 대한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변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뷰가 가지고 있는 주요 속성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속성들은 안드로이드 OS마다, 안드로이드가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뷰들마다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나는 뭔가 동작시키게 하겠다 라는 코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버튼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어떤 버튼인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XML 코드나 XML이나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코틀린 코드에서 뷰를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이 바로 이 id가 되겠습니다. 즉 버튼 하나 클릭해 볼게요. 버튼 하나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id라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어트리뷰트 보시면은 여기에 id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거 그래서 코드나 아니면은 XML 코드 상에서 특정 뷰를 지칭하기 위해서 즉 그 뷰에 붙는 이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레이아웃 위드와 헤이트입니다. 뷰의 가로 길이와 뷰의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데요. 자, 요 뷰 하나 두 번째 뷰 요걸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에 레이아웃 위드와 레이아웃 헤이트라는 속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보시면 매치 페어런트 렉 컨텐트라는 값을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해서요. 만약에 이 레이아웃 위드를 자, 클릭하셔서 렉 컨텐트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매치 페어런트는 꽉 채워주는 거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렉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가 렉 컨텐트고요. 매치 페어런트는 자기 부모의 사이즈에 똑같이 일치시키겠다. 즉 자기가 배치되어져 있는 레이아웃과 동일한 크기로 맞추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헤이트가 렉 컨텐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높이가 이만큼인데요. 만약에 이거를 매치 페어런트로 맞춰주시면 꽉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꽉 채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얼만큼의 사이즈를 잡겠다라고 하기보다는요. 다양한 레이어들을 조합해서 화면 모양을 구성한 다음에 그 안에 꽉 채우거나 자기 자신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사이즈, 즉 매치 페어런트나 랩 컨텐트로 설정을 해서 모양을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30 단위는 dp를 씁니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짧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숫자 값을 직접 지정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안드로이드 단말기의 액정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 페어런트나 랩 컨텐트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사이즈를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진입니다. 뷰의 외부 여백에 해당하고요. 패딩은 내부 여백에 해당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마진과 패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는 속성들만 목록에 나오고요. 모든 속성은 이 all attributes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all attributes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펼쳐지고요. 요거를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굉장히 많은 속성이 제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을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이아웃 마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걸 펼쳐주시면 레이아웃 마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레이아웃 마진에다가 제가 30dp 이렇게 주고 엔터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상하 좌우로 30만큼의 여백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지워주시고요. 나는 위에만 여백을 주겠다고 한다면 마진 탑 30dp라고 줬습니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백이 생기고요. 나는 왼쪽에다가 50dp만큼의 여백을 주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여백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성들을 조절해서요, 뷰의 모양을 결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패딩인데요. 자, 패딩 하시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얘는 내부의 여백입니다. 그래서 버튼 말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레이아웃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여기 패딩에다가 50dp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에 여백이 생기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따로 설정해주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뷰의 배경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자, 이 버튼 하나 클릭해 주도록 하겠고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하시면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데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자,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이미지나 색상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맞춰볼까요? 이거 맞추고 OK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버튼 모양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뷰의 백그라운드를 설정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속성 값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코드가 계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할 때 이 코드를 한번 띄워넣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지 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띄워넣지 않겠습니다. 띄워넣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요소들을 다 뷰라고 부르고요. 뷰는 위젯과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뷰의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